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2020년 제3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 분과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241-1번지 1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1-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 인근에 139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3일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등의 주택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0.02%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나란히 0.14% 하락했던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번 주에 각각 0.16%, 0.17% 내렸고 송파구도 0.12% 떨어졌으며 마포구 마이너스 0.02%, 용산구와 성동구가 각각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비율은 지난해 12월 15.1%에서 올해 1월 8.8%로 줄었고 2월에는 3.5%를 기록하며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6%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인 광진구는 지난해 12월 20.1%였던 갭 투자 비율이 올해 2월 1%로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동묘암역 근처에 지어지는 역세권 청년주택은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역세권 청년주택이 한 지역에만 조성되면은 시장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반대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더불어 살아가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동안 전화 문자도 많은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에 2668번 전화 상담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꼭 해주시고요.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현명한 방향 설정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이슈가 있는 만큼 강의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총선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 출근길에도 유세 현장을 좀 목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용산 이야기 집중해 볼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다음 주로 다가온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적인 특히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권역과 발맞춰서 3기 신도시를 공급하고 교통망 확충, 또 임대아파트라든지 젊은 청년들에 대한 공급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또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그런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심권역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을 펼칠 예정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그런 규제가 계속되느냐, 완화 정책과 활성화 정책이 나오느냐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4.15 총선, 바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 4.15 총선 최대 격전지 서울권역에서 용산권역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 최대 이슈는 무엇일지 바로 이것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먼저 보도자료 살펴드리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바로 어디냐?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에 이런 공약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 미군기지, 거기에 용산 민족공원 활성화 방안, 또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과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그에 따라 여당에는 행정 전문가, 야당에서는 관록의 정치력을 내세워 진검승부를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활용을 해서 민족공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한 목소리로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 또 공원화 사업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좀 자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용산 개발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이 있는데 야당에서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가장 큰 이슈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당에서는 용산역과 서울역 간의 통합개발계획, 즉 용산 마스터플랜과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울역과 용산역을 서울의 중심축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외에도 그런 이슈들 이외에도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역세권 개발 사업들, 재건축 재개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용산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용산 민족공원의 국가 상징 공원화 사업과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개발 계획들, 또 국제업무단지와 서울역 역세권에 따른 경부선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의 이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용산 개발 이슈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제업무단지라든지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새롭게 탈바꿈해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4.15 총선 최대 격전지 용산인데요. 최대 이슈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용산 민족공원 사업 이상없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 미군기지 복합개발은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 또 서울역과 용산역, 또 남영역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의 지하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용산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랑 틀립니다. 왜? 전체 면적의 60%가 역세권 개발이나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할 지역도 넓고요. 개발을 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5, 6년 후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이슈를 좀 살펴드리면 용산 민족공원 사업과 주변 미군기지 복합개발 사업, 바로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죠. 명동과 남산타워와 용산 민족공원을 아우르는 관광지 상권이 다시 한번 탄생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주변에는 미군기지, 유엔사 부지, 캠프킨 부지, 또 다양한 개발 사업들, 수송단, 유엔사, 캠프킨 부지 이런 개발 계획들이 앞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라서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와 주변 지역 초고층 랜드마크가 개발됨에 따라서 이런 관광지뿐만 아니고 최고급 주거단지로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 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는 사업자 올해와 내년에는 토지 정화 사업, 또 앞으로 2, 3년 후에는 사업자 공모와 선정을 통한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남영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역의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과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의 철도 지중화 사업과 용산 민족공원, 또 남산 경관축과의 연결을 통한 관광지 상권, 상업 업무단지로서의 그런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역세권 개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과 주변의 미군기지, 또 동측편에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최고급 브랜드
주거단지, 명품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하단부 쪽은, 남쪽은 동부이촌동으로 대변되는 신동아, 한강맨션, 삼익, 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업무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한강대로변 쪽으로는 BTS 사옥을 입주를 중심으로 한 상업 업무 복합단지, 서부이촌동 국제업무단지, 또 한강변 원유로 3, 4가 라인에 현대차 부지와 전자상가 부지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경부선 라인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캠프킴 개발 사업들도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GTX A 노선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서울권,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GTX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GTX A 노선과 B 노선이 용산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서남권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교통호재인 신안산선 또한 여의도권역을 출발해서 서울 역세권, 거기다가 강남 역세권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라인 앞으로 2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서 개통이 됐을 시에는 한강변, 서울의 중심축,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 동측편, 남측편, 서측편 라인의 최고급 상업 업무 시설들, 또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철도 지중화 사업과 서울 역세권과 다양한 GTX AP 노선, 신안산, 신분당선 라인의 개통에 따라서 정말 강남권과 버금가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업, 최고급 주거단지로서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일만 용산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 용산을 살피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용산 개발엔 이의가 없지만 어느 쪽이 되냐에 따라서 그 개발에는 좀 규모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4.15 총선에 따라서 용산권역의 개발 이슈가 순위를 매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이슈 있는 지역이 개발이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그 포인트가 잡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은 서울의 중심의 입지와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또 다양한 개발 사업에 의해서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개발 사업의 속도를 더욱더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될까? 용산 개발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에 따라서 최고급 주거단지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 업무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이 됩니다. 특히 경부선 라인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후암동 재건축 사업과 서계청파동 역세권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용산 개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지역, 투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분들, 또 실거주까지도 가능하신 분들은 1급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용산 민족공원의 남측에 있는 동부이촌동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단지들, 한강대로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될 지역이고요. 특히 한강대로변 쪽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사업성 자체가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또 국제업무단지와 서부이촌동 통합 개발이라는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투자 금액을 한 2억에서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경부선 라인, 즉 용산 역세권,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의 경부선 라인에 역세권 개발 지역 또는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예정지 중심으로 투자해 놓으셨을 때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겠고요. 용산은 과거의 데이터, 한 4,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발 예정지의 지분 투자, 다대대 지분 투자의 시세 차익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산 자체가 한남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것처럼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되면서 향후 용산권역의 신축 아파트는 강남권과 버금가는 시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와 시세 차익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향후에 용산 개발이 완료된 후에 투자하시는 건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가와 투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소액으로 본인의 미래나 아니면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선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용산의 개발 이슈와 개발 계획이 완성됨에 따라서 큰 시세 차이, 거기다가 역세권 개발이 다시 시작됐을 때는 정말 브랜드 대단지 뉴타운급에 맞먹는 그런 시세 이상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또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 4.15 총선 최대 격전지인 용산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용산을 비롯한 각 지역의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투표권 행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바로 첫 번째 격전지인 용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의 신창동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오늘 용산에서 원효로 3가 쪽 가보겠습니다. 특히 용산 안에서도 개발이 집중된 지역인 것 같은데 바로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역에서도 가장 큰 개발 이슈를 갖추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업무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에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많지만 용산의 지가를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는 바로 국제업무단지 랜드마크 개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한강변에 접해 있으면서 원효로 4가 라인의 재건축과 현대차 부지의 개발 사업들,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 위쪽에 있는 전자상가 상업업무단지의 개발 계획들을 다 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원효로 3가 라인의 신창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원효로 3가 바로 옆쪽 2가와 3가 중점된 부분은 전자통신 연수원이 이제 이전을 했고요. KT 데이터 센터가 일부 들어오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원효로 3가 라인은 개발 이슈가 살아나면서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향후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시작한다라고 하고 사업자 선정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원효로 3가 라인은 신축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서 신축 주택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지금까지 공급도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공급도 거의 될 수가 없다. 왜? 차량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만큼 노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신축 주택 자체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도 없고 앞으로 개발이 확정되면 정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정말 불응의 값이 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개발이 확정됐는데 굳이 파실 필요는 없겠죠. 향후 국제업무단지와 도보로 5분 정말 운동하시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최고급 브랜드 대단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대표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욱더 많은 분들이 용산의 개발 호재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개발 호재 어떤 것 집중해 볼까요? 네, 용산 국제업무단지 땅은 13만 평이 넘고요.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이 넘습니다. 테란로 대로변의 상업 업무시설들이 용산 서울의 한복판 한강변에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정말 폭발적인 임대 수요, 투자 수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가를 급등시킬 수 있으면서 길 하나 건너가시면 바로 만나는 지역이 어디다? 원효로 3가 라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산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이라는 큰 이슈 지역을 갖추고 있고요. 걸어서 5분 정도면 바로 한강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삼성동만 현대차 부지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현대차 부지 원효로 3가, 4가 라인에도 신규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 전자상가 상업 업무타운의 역세권 개발 사업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보로 5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개발 이슈에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개발 호재가 다 진행되고 나면은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든 게 용산 쪽의 부동산이라고 하셨어요. 분리형 원룸이면 1, 2인 가구분들이 참 선호할 만한 그런 크기일 것 같은데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1.5룸으로서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매매가 대비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다. 개발 예정지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매매가는 약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대 형성돼 있고 임대가는 약 1억 5천, 6천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2억 플러스 마이너스 2억 언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효로 라인 중에서도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 원효로 3가 라인입니다. 향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매물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없는 지역,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 시대 차익뿐만 아니고 개발이 돼서 확정이 됐을 때는 용산 국제업무단지 걸어 다닐 수 있는 브랜드 대단지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안에서도 가장 큰 호재를 품고 있는 원효로 3가에서 분리형 원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자,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이네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이번에도 분리형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바로 한강변의 가치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소개 들어볼까요? 네, 자양동 정말 입지가 좋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도심권, 강남권 어디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 또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이 살아 있고요. 강변 역세권, 구의 역세권, 건대 입구 역세권 개발 사업과 자체적인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차량으로 5분 정도만 강 하나만 넘어가시면 바로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와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센터의 개발 이슈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일자리, 또 더블 역세권, 한강변의 입지 가치와 자체적인 개발로 인한 시대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최근처럼 이렇게 좀 불안한 시점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한강변의 프리미엄이라는 건 입지적으로 쾌적한 것도 있겠지만 한강 건너편의 호재를 얻어볼 수 있는 프리미엄도 있을 것 같은데 만나볼까요? 네, 올해부터 가장 큰 이슈입니다. 강남권을 대표하는 개발 이슈죠.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차량으로 5분 청담대교, 영동대교만 넘어가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이고요. 핵심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들, 강변 역세권, 동서울터미널, 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의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자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도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핵심적인 개발 이슈가 살아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향후에 브랜드 대단지로서의 제2의 강남권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입주권까지 얻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투자를 좀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매물 또한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더블 역세권역의 1.5룸 풀옵션의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는 2억 9천에서 3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가는 약 1억 6천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자금 자체가 1억대 초반으로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할 필요 없이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단기간 안에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대단지 1000세대가 넘는 더블 역세권역의 강남권과 버금가는 시세의 브랜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프리미엄 안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역시나 불리형 원룸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다녀온 두 지역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산 광진구 자양동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무료 1대1 상담인 만큼 예약 필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3월 16일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51.0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주택사업 추진계획 마련이 어렵고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요. 자, 지오시티의 방다은 전문가님,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 방다은 전문가님의 정보 체크 시간부터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네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든 요즘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사실 먹구름이 가득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강화된 정부의 주거형 부동산의 주택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주택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임대형 부동산들 많이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이 임대형 부동산의 꽃이 바로 상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상가 건물.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상가 건물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은 이 상가형 건물 같은 경우에도요. 임차인이 맞춰지지 않아서 공실이 발생하는 게 또 커다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정보 오늘 들고 왔거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정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때 바로 임대 수익률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그런 임대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상가 바로 마스터리스 상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처럼 주택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상가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라고 상가 정보 들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자, 공실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스터리스 상가라고 하셔서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기대가 돼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스터리스 상가의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이 마스터리스 상가의 정의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스터리스에서 장기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이 없고 장기간 동안 안정적이게 확정된 안정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소유주가 건물주가 이제 전문적으로 임대차나 관리를 하는 회사에다가 일괄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보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임대료의 80%에서 90%가 보장이 되고요. 또 이 부분이 소유주의 임대 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인에게 전대를 해서 이 부분을 임대료로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을 보자면요. 일단 건물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확정 수익률로 책정된 고정 임대료 때문에 통상 5년에서 10년 이상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 임대관리업체에 의한 공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도 해소가 가능한 그런 커다란 장점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의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점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 주변의 건물 시세 알아보시고요. 이 해당 건물의 그 가치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향후 건물의 가치, 이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노후화되는 건물의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임차인의 상황이라든지 또 관리회사의 신용도 따져보시고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지고 왔거든요. 대기업 위주의 그런 임차가 확정된 안정성과 수익성, 황금성까지 갖춘 그런 마스터리스 상가 들고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정보 공개해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터리스 상가 장기 임대차 계약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 전문 업체가 이미 미국에서는 이렇게 끼고 진행되는 게 좀 보편화된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이제 오늘 집중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리스 상가의 좀 핵심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이 마스터리스 상가의 핵심 포인트를 짚자면 이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는요. 독점적으로 상권 분석을 했다. 마스터리스 전문 기업이 상권 분석을 한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 제2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자차로 서울에서 원주 기업도시까지 1시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현재 그 시세가 너무 솔직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낮은 게 현실인데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가 밀집된 그리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원주에서 그 원주에서도 원주 기업도시 그 기업도시 내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강원도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접근성은 서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에 수익률은 높기 때문에 이 핵심 포인트로 짚을 수가 있겠고 더불어서 전형적인 항아리 상권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리 상가이자 또 랜드마크 상가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한 수요층, 서울권, 또 강원도에 있는 수요층까지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테마 상업시설이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 트렌드인 최신에는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십니다. 이 원스톱 쇼핑은요. 생활형 소비부터 문화, 레저까지 한 번에 가능한 그런 공간 구성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가 즐거운 그런 공간 구성이 갖춰져 있고요. 이에 더불어서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보장되는 공간 구성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또 마지막 포인트로는요. 불황이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키즈 산업이 주요 소비층에 공략하고 있는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뷰티 산업과 실버 산업 그리고 키즈 산업이 현재 상향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저출산에 의해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요즘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에는 이 키즈 산업이 50조 원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즈 산업을 핵심 키 테넌트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소비자와 임대 사업자 그리고 투자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 원주 기업 도시에 원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도의 수요층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호재 넘치는 상권이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1층에는 이제 대기업 위주의 생활 편의 문화 공간이 구성이 돼 있고 1, 2층은 그렇게 대기업 위주로 들어가 있고 3층에는 병원들로 메디컬 공간이 구성됐더라고요. 그리고 4, 5층에는 낙볼링장, 또 골프 아카데미 같은 레저 시설들이 들어갔고 또 6, 7층이 핵심 키 테넌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키즈 산업, 강원도 최대 규모 한 2,600평 규모의 가족 테마복합 놀이공간으로 구성이 됐거든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매물은요, 바로 이 6, 7층에 위치하고 있는 핵심 키 테넌트를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 건물에서 모든 걸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상가인 것 같아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지만 서울 못지 않은 그런 상가라고 하는데 기호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방다은 전문가님과 함께할 곳 원주 기업도시의 마스터리스 상가입니다.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의 중심 상업지에 위치한 상가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상가의 시세는 약 2억 6,7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원주 기업도시의 상가고요. 그냥 상가가 아니라 한 자리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특히나 요즘 대세인 키즈 테마파크가 그런 자리한 상가잖아요. 투자 네.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 금액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매매 시세는요, 2억 6,700만 원에서 2억 8,700만 원이고요. 계약금은 10%, 네, 2,670만 원에서 2,870만 원으로 네, 소액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요. 보증금은 1,100만 원 내외에서 월 임차료 110만 원 내외로 수익이 발생되는 네, 안전하게 뭐 연금처럼 제2의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형 부동산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이런 금리 1금융 대출 70%까지 여기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로 굉장히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 없고요. 이 지역 수요 독점할 수 있는 거대 규모의 매머드급 랜드마크 상가니까요. 부동산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손쉽게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에 연금처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상가를 가격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전문 업체가 상권까지 관리해 주니까 우리가 뭐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투자할 때 이것만은 유의하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할 때 유의점도 있죠. 근데 현재 지금 서울은요, 매매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실 테지만 그거에 비해서 수익률은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이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원주, 거기서 가장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원주 기업도시, 그 안에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춘 마스터리스 상가를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이곳은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이 낮고 또 수익률은 높기 때문에 제가 안정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를 쫓아가실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것들을 보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의 그런 시세 같은 것도 잘 알아보시고 또 해당 건물의 가치가 이 임대료가 적정한지도 잘 따져보셔야겠고요. 또 장기로 임대하게 되면 보통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향후 건물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또 임차인의 상황, 관리 회사의 그런 신용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객관적으로 따져보시고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가 유의할 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워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 정리해보자면요. 일단 전문 기업에 신뢰할 만한 그런 상권 분석이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2020년 50조 원을 바라보는 키즈 산업을 핵심 키 테넌트로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 공실 걱정 없고 대기업 위주의 그런 안전한 사업 구조의 마스터리스 상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거대 규모의 매머드급 랜드마크 상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광범위한 수요층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자와 임대사업자 그리고 투자자까지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이 임차를 할 때는요. 이 우량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입지는 굉장히 동종업종 기업들도 선호하는
그 입지고 상권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까지 전부 다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 제가 또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불황 속의 진주 같은 이 마스터리스 상가, 호재 넘치는 상가 오늘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장기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임대 수익률이 확정 보증이 된 거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없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또 확정된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가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에 끄떡 없고 또 매달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오늘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요. 박나은 전문가님과 함께 안정적인 상권 그리고 테마까지 갖추고 있는 강원도 원주기업 도시의 마스터리스 상가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 지역 정보는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김대진 이사님, 오늘은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안한 시장일수록 확실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입지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는 더 상승하고 더군다나 지금같이 금리나 또는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그런 입지 자체들이 점점 더 증폭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확실한 그런 입지에 투자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중에서 제가 갖고 온 지역들은 일단 마포구 염리동입니다. 자,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현 뉴타운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 강북의 핵심 뉴타운 중에서 하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한남 뉴타운에 이어서 강북의 두 번째 핵심 뉴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는 학군의 수요와 더군다나 학원가가 좀 밀집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중산층들 그렇게 중산층들이 많이들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리동 일단 마포구에서도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의 중심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개발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고 더군다나 입지 자체가 워낙에 또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체크드리고 싶습니다. 네, 불안함이 많이 느껴지신다면요. 확실한 입지 선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개요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이네요. 2호선 이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자, 가격 살펴볼게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마포구 염리동 가보겠습니다. 어디지 했는데 이대역 근처니까 명문대학교 많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뭐 서강대라든지 뭐 숙명여대 뭐 그리고 연대 뭐 이대 뭐 등등의 다양한 정말 국내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대학교 학교가 밀집돼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포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 라인 중에서도 가장 정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증가율을 보자면은 은평구와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가 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 점차 인구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서대문구라든지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속해서 100%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은 높고 점점 그 토지에 또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가치에 따라서 또는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타이틀 자체도 마용성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마자가 바로 마포를 지칭하는 지역인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강북의 핵심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임차 수요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젊은 층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층, 결국에는 집을 소비하는 그런 연령층이다라는 점을 체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구 증가율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 특히나 이런 마포구 염리동이나 아현뉴타운 주변에서는 가장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높은 공시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강남이라든지 뭐 영등포 또는 광진구나 또 용산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공시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1위를 고수할 정도로
공시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지역인데 대표적으로 홍대 상권과 그리고 뭐 상수, 합정동 상권 그리고 마포 염리동, 아현동 주변 상권들이 지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이런 공시가 부분들을 좀 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시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은 어떤 것과 직결이 되느냐? 바로 집가입니다. 땅값과 상승을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땅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자, 땅값이 상승하는데 어떻게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대학가 또는 뭐 업무지들이 상당히 또 잘 포진되어 있는 곳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 뭐 이대, 서강대, 숙명여대, 뭐 그리고 경기대 등등의 다양한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정도의 대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군들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직주근접 시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마포구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현뉴타운을 좀 찾느냐? 한번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홍대도 상당히 가깝고 그만큼 또 상암동 DMC도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면 여의도 그리고 뭐 우측 라인에는 용산 그리고 경기도의 우측 라인으로 보신다면 뭐 중구라든지 그 동대문, 그 종로 광화문 일대까지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교통편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고 굉장히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주 근접성의 메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염리동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현뉴타운에 소속해 있다가 2015년도에 해제된 구역인데요. 염리 4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다변화의 가능성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염리 4구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현뉴타운의 바로 옆에 특히 아현뉴타운 같은 경우에 18,500가구가 들어가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현뉴타운에 해제된 이 염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대역에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주변에 상권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아래 한강이라든지 아현뉴타운이 앞으로 지속 발전한다면은 이 주변에 염리동이나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룸들 시세가 4억 원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세에 발맞춰서 아현동 지금 3억, 특히나 4억 원 미만에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염리동입니다. 공식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지가는 물론이고 주목받는 지역이라는 걸 좀 반증할 텐데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마포는 워낙에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용산에서 바로 우측에, 그러니까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용산의 기대 심리를 그 바로 옆에서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포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도 녹지율이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하화되면서 지상부에 대규모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녹지율이 올라가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과 같이 함께 창업 허브로서 블록체인을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앞으로 더욱더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임차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아현뉴타운에 대한 충분한 또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염리 4구역 같은 경우에 아현뉴타운에서 소속해 있다가 2015년도에 해제된 지역이라고 이 지역이 앞으로 다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변화든 이 지역의 위치나 이 지역의 위치에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라든지 투자를 한 번쯤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젊은 층이 증가하는 지역이니까요. 이 지역을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젊은 분들 그리고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금액 궁금하실 거예요. 매매가부터 그렇죠.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현동 같은 경우에 지금 투룸의 시세가 4억 원을 훌쩍 넘고 있는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4억 원 1,000대부터 4억 2,000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곳이 아현동인데 아현동도 그만큼 이제는 가격대들이 거의 강남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하지만 염리동, 염리 4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가장 초역세권 2대역에서 사실 걸음으로 30초 거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금액대가 3억 7천에서 8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임대가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5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증금 3천만 원에 100만 원에서 110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발생이 가능하시다면 실질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셔도
공실 걱정 없는 그런 곳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4억 원이 넘는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부동산이었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마포구 염리동 큰 폭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부동산 만나봤고요.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신 방다은 전문가님 그리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